어느 날인가부터 글씨가 예전처럼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신문을 읽다가 줄이 흐릿해 보이거나 휴대폰 글씨가 유난히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TV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볼륨은 예전과 같은데 말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지 않고 자꾸 되묻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실제로 60대 이후에는 시력과 청력이 조금씩 변하는 것이 흔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흔하다 보니 어디까지가 자연스러운 노화인지 어디서부터가 확인이 필요한 신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괜한 걱정을 먼저 키우고 또 어떤 분들은 확인이 필요한 신호를 그냥 넘기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불안을 키우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무조건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시력과 청력이 변할 때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력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감각은 비슷해 보이지만 변화의 양상과 확인 기준은 다릅니다. 제1장 시력 변화는 비교적 구분이 쉬운 편입니다. 시력 변화는 청력의 변화와 비교하면 구분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노화로 인한 시력 변화의 패턴은 꽤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변화는 가까운 글씨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편하게 읽던 글씨가 조금 더 멀리 두어야 보이고 밝은 조명이 있으면 그나마 편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노안입니다. 또 하나 흔한 변화는 눈의 피로입니다. 하루를 지나면서 오후 시간, 저녁 시간이 될수록 눈이 쉽게 뻑뻑해지고 저녁이 되면 초점이 잘 맞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밤에 운전할 때 불빛이 번져 보이거나 눈부심이 심해지는 것도 자주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들의 공통점은 서서히 진행되고 양쪽 눈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시야의 한쪽이 갑자기 가려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선명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생활 조정을 하면 불편함이 어느 정도 줄어듭니다. 조명을 밝게 하고 글씨 크기를 키우고 안경 도수를 맞추면 이 정도면 괜찮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양상이라면 대부분은 노화 범주에서 설명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조건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경계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력의 변화 중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쪽 눈만 유독 나빠지는 경우입니다. 양쪽이 비슷하게 변하는 노안과는 다르게 한쪽만 갑자기 흐려지거나 한쪽만 선명도가 뚝 떨어진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시야가 가려지는 느낌입니다. 전체가 흐릿한 게 아니라 특정 부분이 가려지는 느낌, 커튼이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 노화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선이 휘어 보이는 변화입니다. 글씨줄이 물결처럼 보이거나 문틀이 휘어 보이거나 사물이 찌그러져 보인다면 병원 진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번쩍이는 빛이나 섬광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나이 들어서라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서히 양쪽이 비슷하게 생활 조정으로 완화된다면 이런 현상들은 노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쪽만 갑자기 가려지거나 휘어져 보인다면 병원 진료에 의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만 기억해도 불필요한 걱정과 위험한 방치를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력 파트의 전부입니다. 이제부터는 청력으로 넘어갑니다. 청력은 시력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래서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제2장 청력 변화 1. 가장 흔한 노화 청력의 실제 모습. 청력 변화는 시력 변화보다 훨씬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은 안 보이면 바로 불편하지만 귀는 안 들려도 뇌가 먼저 보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귀가 나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노화로 인한 청력 변화는 대체로 고음역 때부터 시작됩니다. 즉, 낮고 굵은 소리는 잘 들리는데 여성 목소리나 아이 목소리, 자음 소리가 점점 흐릿해지는 형태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가장 흔한 말이 있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은 노화 청력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귀가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말소리를 또렷하게 구분하는 능력이 먼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불편함이 커집니다. 사람이 여러 명 있는 자리, TV 소리와 대화가 겹치는 상황, 식당이나 모임처럼 배경 소음이 있는 환경입니다. 이럴 때는 상대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말이 뭉개져 들리거나 중간중간 놓치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조용한 방에서 1대1로 이야기하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력 변화는 더 늦게까지 대수롭지 않게 넘겨지기 쉽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청력 변화가 아주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본인보다는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TV 소리가 너무 커. 왜 이렇게 자주 되묻는 거야? 이 말을 듣고도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작게 말하는 거겠지라고요. 이 단계에서는 아직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갈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청력 관리의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3장 청력 변화 2. 왜 소리는 들리는데 말이 안 들릴까? 청력과 관련된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안 들리면 소리가 작게 들리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 청력 저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귀의 기능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그 소리를 의미 있는 말로 구분하는 기능입니다. 노화로 인한 청력 변화에서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 기능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말이 흐릿하고 또렷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특히 자음이 문제입니다. 시옷, 지읒, 치읓 같은 소리는 고음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 영역이 약해지면 말의 핵심 정보가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하셨어요? 라는 말이 하셨어요? 라고 들립니다. 그러면 뇌는 앞뒤 맥락으로 말을 추측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력이 떨어진 분들은 대화 후에 유난히 피곤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얘기 좀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 피로감 때문에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되고 모임이 부담스러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내가 예민해졌나?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졌나?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TV 소리입니다. 청력 변화가 시작되면 TV 볼륨을 조금씩 올리게 됩니다. 본인은 이 정도면 적당한데? 라고 느끼지만 주변 사람에게는 이미 큰 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때 흔히 생기는 갈등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리 좀 줄여. 이게 왜 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청력 기준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단계까지 오면 이미 청력 변화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직 괜찮다는 말로 미루게 됩니다. 문제는 이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청력뿐 아니라 뇌의 처리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리 자극이 줄어들면 뇌는 그 기능을 점점 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력 관리는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제사장, 청력 3. 귀가 나빠졌는데 왜 말소리만 안 들릴까요? 청력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TV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귀가 나쁜 게 맞나? 하고 더 헷갈려 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청력 변화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청력은 단순히 소리를 크게 또는 작게 듣는 능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대화에서는 소리의 크기보다 말소리를 구분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이 구분 능력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TV 소리나 기계음처럼 단순한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 목소리만 흐릿하게 들리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말하거나 식당이나 모임처럼 주변 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이 현상이 더 뚜렷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볼륨을 올립니다. 하지만 볼륨을 올릴수록 소음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말소리는 더 알아듣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나쁜데 왜 더 시끄럽기만 하지?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건 귀가 갑자기 크게 나빠졌다는 뜻이 아니라 청력 중에서도 말소리 분리 기능이 먼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그냥 노안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도 많지만 일상 불편이 커진다면 청력 검사로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5장 청력 4. 청력 변화에서 가장 흔한 오해들. 청력 변화에는 유독 오해가 많습니다. 그 오해 때문에 괜히 불안을 키우거나 반대로 필요한 확인을 미루는 경우도 생깁니다. 첫 번째 오해는 귀가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청력 저하는 대부분 통증 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청력 변화는 일정 나이가 되면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차를 두고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직은 괜찮다고 느끼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미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한쪽만 불편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청력도 시력과 마찬가지로 한쪽만 먼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쪽이 보완해주기 때문에 변화를 더 늦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한쪽만 지속적으로 불편하다면 확인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이명은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이명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정도라면 지켜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명 소리가 계속되거나 점점 커지고 청력 저하나 어지럼이 함께 나타난다면 한 번쯤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정리해두면 불필요한 걱정도 줄고 놓치면 안 될 신호도 더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청력 5. 일상에서 지켜야 할 현실적인 기준. 청력 변화는 검사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의 관리 기준도 함께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소리를 억지로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잘 안 들린다고 해서 TV나 이어폰 볼륨을 계속 올리면 오히려 청력 피로가 더 쌓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용한 환경에서 대화를 먼저 시도하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누구라도 말소리를 잘 듣기 어렵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불편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를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불편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안 들리는지, 한쪽인지 양쪽인지 정도만 기억해 두어도 병원 상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괜찮아질 때까지 참자를 기본값으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청력 변화는 되돌리기보다 진행을 늦추는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불편이 일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한 번은 확인한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력과 청력은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감각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느껴질 때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변화가 위험 신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겁을 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무시하는 것도 아닌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시력은 양상과 속도를 관찰해야 하고 청력은 말소리와 환경 반응을 함께 보면서 차분히 판단하면 됩니다.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불안은 줄고 필요한 확인은 오히려 더 정확해집니다. 지금 느끼는 변화가 어디쯤에 있는지 차분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시력과 청력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들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60플러스 건강연구소입니다.